안녕하세요. 15분 정도량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최고의 연서 추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추배도는 중국 당나라 당 시절에 그 세 번째 황제죠. 그 태종의 그 명에 의해서 당시 최고의 역술가, 점성술가였던 그 이순풍 원천강에 의해서 중국의 미래를 점치해보는 책을 써라.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게 이제 추배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추배도라는 게 등을 민다 그런 뜻인데, 추배도는 그 60개의 그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0개의 장의 맨 끝에 그림과 글의 그 추배, 등을 미는 그림, 요게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그 그림의 설명 자체에서 그 점사 내용에 추배라는 어휘가 등장하죠. 그것을 따서 추배도라고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추배도의 구성 자체는 그림과 예언 내용과 그리고 예언 내용에 대한 그 풀이하는 그 송, 뭐 일종의 그 노래 같은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김성탄이라고 그 명말 청초의 학자가 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김성탄이라는 양반이 해석한 거는 이 양반의 입장에서 해석한 거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기 참말, 송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사실 김성탄 예언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니까. 근데 그 지금 추배도 중에 김성탄 해석본이 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판본이 한 6가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김성탄 본이 많이 그 각광을 받고, 김성탄이 해설한 이 해설본 가지고 많이들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는 5개,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5개를 먼저 해보고, 그때 뭐 어떤 분이 뭐 56상 말고 40상부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56상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 56상은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게 참활, 송활, 이렇게 김성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0갑자로는 기미에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64궤, 지역궤로는 수집이계에 해당돼. 고나, 감상, 기. 그래서 요게 수집이라는, 궤의 형태는 요런 형태를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서를 풀려면은 이 내용들을 알아야지, 예언서 푸는 이 내용들을 알아야지. 그렇죠. 이게 좀 철학적, 원래 이순풍 원천강이 굉장히 뛰어난 역술가, 점성술가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추배도 안에는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를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역사적 사건에 이렇게 대입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묘한 내용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치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의 풀이도 많이 틀릴 겁니다. 기존에 해석하시는 분들하고 기조가 많이 틀릴 겁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추배도 해설할 때도 많이 틀렸지만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제가 좀 공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은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한 깊은 공부가 필요해요. 이 추배도로 해석하려면은. 일단 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56상 이제 해석을 하기 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가 60갑자로 끝에서 다섯 개란 말이에요. 60갑자로. 그러니까 이 60갑자 우리가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진, 계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쭉 갈 때에 여러분이 60갑자라고 예전 분들은 다 요걸 가지고 이제는 어, 달력 추산을 다 하셨잖아요. 만세력 같은 거를 가지고 다 했는데,
연어리를 씨를 다 이걸로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그 우주 주기를 하나로 이렇게 볼 때에 한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한 사이클로 볼 때 맨 마지막 그 7개 바로 여기서 정사, 모,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이렇게 6개, 7개죠. 이 7개의 간지, 7개의 간지를 이때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갑자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계 자체가 인간의 문명이라고 보면 인간의 이 호모 사피엔스 세계라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한 사이클을 딱 돌아갈 때 지금 60에서 끝나는 거예요. 개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갑자가 시고 시작이고 인류 역사는 이 갑자에서 시작해서 개로 끝나는 거예요. 종하는 거예요. 종한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축에도 나머지 그러니까 6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축에도 나머지 다섯 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미부터 지금 나온 거잖아요.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이렇게 5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이전에 2개 더 정사, 그러니까 모 정사 이렇게 해서 이게 7이란 말이에요. 7개죠. 7개 간지, 7개 간지 도수. 이걸 간지 도수라고 해요. 간지라고 보는 어떤 그 흐름 일정이 있는데 그 간지 도수 7개 간지 도수를 뽑아서 7년 대환란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게 7년 대환란 기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인류가 종말을 하면서 새로 시작할 때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우리 동양학적인 그 간지법으로는 바로 정사, 모,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인데 기미는 7년 대환란의 시작, 바로 정사가 시작이거든요. 정사로부터 모, 기미, 세 번째 와서 기미에 온 거죠. 이거를 표현해 준 게 요 그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그 틀 속에서 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볼 때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였어요? 붉은 용이란 말 많이 듣죠. 붉은 용. 하도 붉은 용, 기독교 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해? 붉은 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붉은 용, 적그리스도. 붉은 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붉은 용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붉은 용을 뭐라 그래? 레드 드래곤. 그래서 TV에 그 각종 이쪽 미국이나 유럽 쪽의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레드 드래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붉은 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붉은 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붉은 용 무리가 적그리스도다. 기독교 계통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옳건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드래곤. 그런데 우리가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간지에 나와 있어요. 붉은 용이 뭔지가. 그러니까 이제는 붉은 용이 뭐냐가 간지에 나와 있다. 간지에. 아니 붉은 용이 여기 간지에 60개 중에 어느 게 붉은 용입니까? 붉은 용이 뭡니까? 붉은 용이 레드 드래곤인데 그 레드 드래곤이 뭐예요? 우리 그 동양에선 드래곤이 진이란 말이야. 진. 자축, 인묘, 진사. 용띠 있잖아. 여러분 용띠 있잖아. 용띠. 그러니까 토끼띠 다음에 용띠잖아요. 용띠 다음에 뭐야? 뱀띠. 뱀띠 다음에 말띠 다음에 양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띠. 그럼 용띠인 사람들은 다 드래곤이네. 이 용이 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을 뭐라 그래? 그래서 여기 그 용띠인 분들은 다 간지가
연 간지가 뭐야? 진으로 끝나잖아요. 진이잖아요. 그렇죠? 진이라고 용이 이게. 그 여러분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용들 있잖아 지금. 용인 사람들 손들 들어보세요. 취지가 진으로 돼 있는 분들. 이 용들이야. 그럼 붉은 용은 뭐겠어요? 간지가 붉은 용은 병진이에요, 병진. 그러면은 병진이 붉은 용이야. 병이 뭐예요? 병이 불이야, 불.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을 가리키는데 그 태양이 우리가 뭐야? 붉은 빛으로 빛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진을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붉은 용이에요. 그러면 그 7가지 색깔을 빛나는, 그러니까 병이 숫자로는 7수에 해당되는데 7가지 색깔을 빛나는, 무지개색을 빛나는, 근데 하나로 모으면 백방이 뿌려지는 건데 그 안에서는 활발 불이 타니까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건 왜 불타고 있는 불용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붉은 용이, 여러분 저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붉은 용들이 많아. 자기가 붉은 용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병진 태생들을, 또는 병진이 들어가신, 그러니까 연월 일시 중에 병진이 들어간 사람들은 붉은 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사주팔자 보실 때 일주가 병진인 사람은 그 붉은 용이야. 일주가 붉은 용인 사람들 있죠? 병진인 사람들. 이게 붉은 용이 있지. 붉은 용이 왜 없어? 붉은 용이 있어. 그게 우리 동양 간지로는 붉은 용이 병진이에요, 병진.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 이거 뭐 적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방방 뜨질 않고 그냥 하나의 그 시스템이야, 시스템 개념이란 말이지. 이제 방방 뜬단 말이야. 이쪽 기독교 이쪽 계통에서 뭐 적그리스도니 뭐니 하면서 방방 뜨는 사람들이고, 뭐야?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병진 붉은 용이지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병진이라는 어떤 주계에 온다는 거죠.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정사는 뭐, 여기 정사 전에 병진이 있잖아요. 53에 병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언제 들어왔어요? 요게 이거 적그리스도가 여기 들어왔죠. 병진이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붉은 용이요. 자, 붉은 용은 저 리니지 게임에서 리니지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들 잘 아시잖아요. 붉은 용을 뭐라 그래요? 발라카스라고 그러죠. 발라카스. 불용이라 하죠. 불용. 화룡이라고 그러죠. 화룡. 그걸 화룡이라고 그런다. 화룡. 발라카스가 화룡이잖아요. 그게 붉은 용이요. 그거를 우리 그 간지도수로 하면은 병진이에요. 발라카스가. 그리고 수룡은 뭐라 그래요? 수룡. 그리고 용이 4마리가 있잖아요. 지룡, 화룡, 풍룡. 뭐가 있어요? 지룡, 화룡, 풍룡. 4가지가 있죠. 이때 화룡이 발라카스인데 화룡이 뭐예요? 붉은 용이에 발라카스. 그러면은 수룡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룡? 파푸리온이라고 해서 파푸리온. 제가 지금 기억 다 까먹었는데 너 뭐라 그래? 지룡을 뭐라 그래? 안타라스. 요즘에 뭐 어디 광고 하는 거 보니까 리니지 2 해가지고 뭐 안타라스 뭐 거기 갑자기 그 안타라스가 뭐 그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레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용 잡는 걸 레이드, 그 한마디로 몰려가서 잡는 걸 레이드 한다는 건데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대량 공격으로 잡는 건데 그 뭐 이렇게 버전 업데이트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요즘 게임은 안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는 그 지룡을 안타라스라고 하고, 풍룡, 날개 달린 풍룡을 뭐라 그래요? 랜드비오러라고 하죠. 랜드비오러. 그래서 용을 그렇게 분류를 할 때 지수화풍 4대 원소로 구분할 때 그것을 붉은 용을, 화룡을 말라카스라고 한다. 그것은 이제 게임에서 그렇게 부르는 얘기고, 리니지라는 게임 같은 데서 부르는 얘기고, 우리는 그 붉은 용을 뭐라 그런다? 간지에서는 병진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기독교 저기 하시는 분들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런다? 그것을 레드 드래곤이라고 그러더니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고가 탁 박혀 있고, 그리고 외계인 문명하는 분들은 뭐예요? 외계인 문명이 요즘에 많이 빠져 있는 분들은 뭐예요? 붉은용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해요? 드라코니스 종족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드라코니스 용족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드라코니스 용족이 그걸 드라코니스라고 하는데, 드라코니스라는 종족이 있어가지고 용족이 뭐예요? 이 드라코니스인데 용족의 하수인들이 누가 있어요? 용족의 하수인들이 reptilian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뱀족이지, 뱀족. 그렇죠. reptilian은 뱀족이야. 그래서 요즘에 음모론에 빠져있는 외계인 문모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맨날 앉아서 하는 얘기가 reptilian 외계인들이 와서 인류를 지배한다 그 얘기야. 저기 니비루 행성이 그냥 지구에 3,600년마다 한 바퀴씩 와가지고 지구를 공격해서 reptilian들이 들어와가지고 인류를 멸종시키는데, 여기에 하수인 노릇하는 존재들이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 그런 조직들이 reptilian의 하수인 노릇한다고 하면서 요즘에 아주 그냥 다들 외계인 침공, 외계인 문명, 외계인의 지배론에 대해서 맛이 확 다들 젊은 사람 다 여기 이런 데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reptilian.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게 그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붉은 용이 똑같은 얘기잖아. 기독교인들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나, 외계인 문명론자들이 reptilian들이 인류를 지배한다고 하거나,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reptilian들이 뭐야? reptilian도 이게 간지도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붉은 용은 발라카스고 드라코니스인데, 이게 그러니까 외계인 문명론자들은 이걸 드라코니스라고 하는 건데, reptilian을 그러면은 여기 간지도수로 뭐로 나와 있어요? reptilian은 간지도수로 뱀족은 뭐로 나와 있냐면 정사죠, 정사. 요 뱀이잖아, 정사. 붉은 뱀. 불뱀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reptilian들이란 말이에요. reptilian들. 그러고 봤더니 우리 선조들이 이 동양에 있는 선조들은 붉은 용도 있고 불뱀도 있고 이미 이 이치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붉은 용과 불뱀들이 이 세계를 지배할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고, 이쪽 과학 문명 reptilian 이론 외계인론자들 또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래.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V라는 영화도 그렇고 프로메테우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게 마치 뱀처럼 나오죠. 도마뱀하고 비슷하잖아. 나오는 게. 뱃속에서 뿔룩뿔룩해서 사람 몸속에서 장기에서 나오는 게 뭐야? 파먹으면서 나온 게 그게 뭐라 그래요? 이게 부르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서 다양한 종족이 나오는데 형태 자체는 상당히 도마뱀하고 유사하잖아요. 도마뱀 형태가 변형된 거 좀 많이 커지고 잔악해지고 혈액 자체도 뭐예요? 염산으로 돼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 붉은 용은 병진이고 붉은 뱀은 바로 정사라. 그래서 붉은 용과 불뱀의 지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이 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묘하구나. 이 간지라는 게 이게 이런 걸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병진에서 병지 붉은 용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병진이 등장을 하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가지고 정사무,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를 거쳐서 인류가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추배도의 기미에 온 겁니다. 기미 현재. 여기 여기 현재가 아니라 지금 그림상에 나오는 거는 요 패턴상에서
기미에 온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미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의 거의 중심점이잖아요. 정사무 기미 3년 지났잖아요. 경신을 기준으로 해서 정사무 기미. 그러니까 요게 3년 반, 경신 전에 3년, 경신 이후에 3년. 그러니까 이 경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57번째. 자,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56번째가 기미인데 57번째 그림이 제일 중요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57번째 경신이 정도령 출현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게 정도령 출현한다고 할 때 57번째가 뭐예요? 정도령 출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제가. 정도령 출현이야. 정도령. 정도령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57번째다. 그러니까 여기 그 정도령이 나오기까지는 뭐예요? 이 세상에 한마디로 개판이 되는 거지. 개판이 되는 거야. 대전쟁통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출현을 해서 적그리스도, 기독교인들 논리로 따지면 적그리스도고, 저기 외계인 문명론자들 따르면 뭐 reptilian들이 그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들을 하수인들로 데리고 이 세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인류 절반을 뭐 없애버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메시지가 왔는데요.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한정 분이 걱정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2021년 내년에 인류가 절반이 죽는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인류 절반이 내년에 없어진다. 뭐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도는 모양입니다. 저는 정작 이런 강의를 하지만은 그런 소문들에 사실 관심이 없는데, 그런 소문들이 하도 많이 도니까 뭐 사람들이 다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도 그냥 쟨 난리 치니까 이거 백신이 나와도 이게 효과 있을지 확신이 안 들고, 뭐 이게 마치 이 신종 코로나 백신을 누가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뿌린 것처럼 인류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또 백신을 만들어낸 건 백신이 그게 만들어지고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다 좀비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다양한 상상력들을 막 쏟아내겠죠. 끊임없는 상상이야. 그 상상의 원천이 뭐야? 두려움이죠. 공포, 두려움.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야. 근데 두려움을 자꾸 뭐야? 자신의 두려움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막 섞어가지고 하나의 자꾸 어떤 이론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만들다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다 그럴듯하게 다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해석관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투영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듯이 적그리스도라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틀이 나오는 거고, 외계인 문명자들 입장에서 랩틀리언 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근데 기본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는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그거를 추적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도령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그런 의문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왜 사람들은 왜 붉은 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걸까? 왜 reptilian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이 틀린 걸까?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또 진실은 또 아니거든. 진실과 거짓이 다 섞여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추적해서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파악하게 되고 이렇게 해석하게 된 원인,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게 되면 뭐예요? 지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사실 공포에 떨 일이 아닌데 괜히 공포에 떨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는 자각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일도 아닌데 괜히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뭐 그런 거죠. 모를 때는 공포야. 모르니까. 앞날이 안 보이잖아. 캄캄하니까 공포와 두려움이지. 그렇죠. 모르는 거는 아무튼 공포의 대상들이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엉뚱한 얘기로 갔는데요. 일단은 붉은 종이 이렇게 해서 병진이 등장을 하니까, 붉은 종이 등장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불뱀이 정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reptilian들이 나왔죠. 여기, 자, 드라코니스와 reptilian들이 나왔고,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논리로 보면 그렇다, 이게. 그 해석하시는 분들 논리로 보면은. 자, 그런데 우리 육식갑자에는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년 대환란, 대전쟁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미의 56번째 기미가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 대전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말은 예언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언을 하겠다, 점을 치겠다, 점을 쳤다, 점을 쳐보니까 요게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비자비조, 잠자비어, 전불제병, 조화유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나는 것은 새가 아니고 여기 날아가는 이게 날비자거든. 날아가는 것은 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요 날아가는 새가 두 마리가 있잖아요. 요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그림을 좀 요 그림으로 가져오면은 그림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보면은 날아가는 새 두 마리에 여기 창을 든 두 사람이 있고 입에 불을 불불불 입에서 불을 뿜어내고 여기 아래는 보니까 그 큰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물고기가 이쪽에 두 마리 이쪽에 두 마리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죠. 자 그러면 서로 불을 뿜어대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불을 뿜어대면서 창을 들고 뭐 마치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인데 밑에는 물고기 두 마리씩 있고 두 마리가 있는 위에는 새가 있고 여기도 두 마리 있는 위에는 새가 있어. 근데 요 날아가는 요 두 마리 새는 새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여기 그림에는 새로 그려놓고 새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아 이건 상징이라는 뜻이겠죠. 상징. 자 일단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자비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 물고기도 여기 있는 물고기도 물고기가 아니다. 물고기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상징이다 그런 뜻이. 전불제병 싸움이 있지만은 전쟁은 있지만은 그것을 병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해석을 제가 하는 게 요 세 번째 전불제병은 뭐예요? 전쟁은 병사에 있지 않으며 그러니까 전쟁을 병사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전쟁은 병사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그 전쟁을 병사로 하지 않는다면 뭘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요즘에 하늘을 나는 요즘에 그거 많이 쓰죠. 드론 써가지고 드론 전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드론 가지고 한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들이 전쟁을 대행하게 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 병사라는 건 사람이 병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인들이 없으면 그럼 모조리다 뭐 비행기도 비행기라고 하는 것도 뭐 자동으로 날아다니고 뭐 배도 자동으로 다니는 배 만들고 뭐 이런 드론 같은 걸로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 미사일 날려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싸우는 마치 현대전을 묘사를 한 것이냐. 그렇게 현대전이 뭐예요? 전자전이죠. 전자전. 아니면 핵폭탄 가지고 싸우는 건 뭐야? 이 핵폭탄 하나만 날리면 되니까, 뭐 수십 개 날리면 되니까 병사가 직접 가서 싸우는 건 아니죠. 이렇게 원격으로. 요즘에 비행기도 어때요? 비행기가 뜨면 미사일 날려보내서 바로 떨어뜨려요. 요즘 같이 가까이 붙어서 싸우지 않는다. 요즘에 뭐 어떤 기술로 싸워요? 저쪽에 비행기 뜨면은 여기 비행기 떠서 한 1000km 바깥에서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아.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전자전이잖아. 아무튼 그런 개념이냐 뭐 그런 거죠. 조화유의 여기 어떤 조화를 부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만들고 변화시키는 유의를 부린다. 이 조화유의라는 건 유의를 뭐라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게임이라는 말, 우리 영어로 게임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그분들이랑 좀 그렇고 중국인들은 제가 평소에 중국 놈들이랑 많이 해가지고 유의라는 말은 게임이라는 말이에요. 조화를 보는 게임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게임하듯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떡해요. 우리가 어릴 폭파시킬 때 우리가 드론을 보내자. 요즘에 영화 보면 드론, 비행기가 날아가지고 원격에 앉아가지고 드론에 뭐 있어요? 거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표적을 보잖아요. 보다가 싹 날려서 탁 쏘잖아요. 그러면 어때?
김정일도 뭐 그렇게 해서 죽이겠다고 막 할 수 있지 않냐, 뭐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딘가 그 추적을 해가지고 그래, 죽인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신다 이거야. 그 김성일 뭐 암살조 만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어디에 있는 위치는 대강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뭐 그런 거 운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그 뭐 이런 그 상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조화유예라는 게. 이게 전쟁을 게임하듯이 한다. 뭐 그거는 뭐 비슷한 말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비슷한 말 같아요. 근데 김성탄이라는 이 양반은 명말 청초니까 뭐야? 이런 것도 모르지. 이 사람이 뭘 알겠어. 그렇죠? 아, 이 사람이 무슨 전자전 뭐 현대전을 뭐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이 사람은 해석할 수가 없죠. 이런 개념으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해강만리 진운년 한다는 게 뭐예요? 자,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송왈. 해강만리 진운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그리고, 말리바다가 어떻게 된대? 구름과 연기로 자욱하다, 이게. 이게 전쟁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핵폭탄이 터졌으면 그냥, 핵폭탄이 그냥 구름버섯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팍 채우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말리바다.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어디로, 그 위로는, 상월, 운소, 하급선이라는 게 뭐야? 그, 위로는 뭐예요? 하늘 구름에 이르고, 그러니까 그 전운의 연기, 그 전쟁할 때 그 연기, 피어오르는 연기가 핵폭탄 연기, 한마디로 핵폭탄 구름이 하늘의 구름에 이르고, 그 열기나 모든 것들이 그 지평선을 덮는다. 그런 뜻이죠? 지평선을 덮는다. 근무와 목공이 공환롱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무와 목공이 마법을 벌인다. 자, 근무와 목공이 뭐냐? 이런 거죠. 근무와 목공이 누군지 모르는데 근무와 목공이라는 두 사람이 있어서 마법을 벌인다. 간과 미저 화연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창과 칼, 그러니까 이게 뭐 방패와 창이라는 거예요. 간과는 방패와 창이 미접한다는 건 뭐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그 재앙화, 그 재앙을 뭐요? 연속으로 끊이지 않고 그 방패와 창으로는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과 화가 끊임없이 온다라고 하는, 끊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태의 방패와 창만으로 싸운 거로는 접해보지 못했던 그 대재앙,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56상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는 해석을 하고 이제 끝난 건데, 정리하자면은 결국엔 이거는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어떤 그 군인을 동원을 해서 옛날처럼 뭐 맞춰보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마초의 현대전자전, 그렇죠. 현대전자전과 같은, 또는 핵폭탄을 사용한 공격, 또는 어떤 요즘에는 좀 그러니까 지구자기장 교란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는 다양한 전쟁 무기들을 만들잖아요. 또는 드론을 사용한다든가, 로봇을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현대전자전 형태, 그 다음에 핵폭탄을 사용하거나, 또 요즘처럼 신종 코로나를 좀 더 독하게 만들어서 세균전, 화학전, 생물학전, 이런 걸로 한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으로 대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